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수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수급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파업과 비파업으로 생각을 해서 선수들이 자리 잡고 신경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업의 완승, 비파업의 완승으로 끝나는 경주도 있습니다만 둘이 라인 크로스가 되면서 어중간하게 경주가 진행되다 보니까 경주 추리도 어렵고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 빠진 2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급 경주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6경주입니다. 강재원과 최영 전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과연 배수철의 선행을 강재원이 활약에 나가면서 넘어서느냐, 최영이 활약에 나가면서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배수철의 선전, 배수철을 머리로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수철의 뒷자리를 김영섭이 끊어 먹었습니다. 결국 배수철이 너무나 서둘렀어요.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그러면은 강재훈하고 최영이 또 착수 무승 욕심 때문에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수철이 전라권 선배 강재원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최영은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재원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배수철 전일은 너무나 좀 긴 거리에 나섰고 완급 조절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충분히 내선만 잡는다면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배수철의 복싱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일하고 최성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최성국 내선 안 뺏기려고 부단히 힘을 썼어요. 시속감도 안 나왔었고 아무래도 좀 힘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타점 잡고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려만 준다면 1번 김성현이 1호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재미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성국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연이틀 힘을 쓴다는 거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김성현이 제대로만 활약에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달 수도 있죠. 김성현 추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복선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8경주입니다. 김배영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금요 경주 때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나갔었던 류근철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김배영과 류근철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 좀 아쉬웠어요. 김배영을 중심으로 류근철을 활약해 나가면서 넘어선다 말씀을 드렸었죠. 분석이 잘못됐습니다. 류근철과 김배영이 류근철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간다 말씀드렸었더라면 두 선수 동반 입상도 했었을 것 같은데, 동반 입상 충분히 배당이 나왔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김배영을 중심으로 류근철이 넘어선다라고 말씀드려서 못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다시 만났기 때문에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9경주입니다. 김동훈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득점에 비해 성적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반면 박진훈 나름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맞대결 펼쳐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김동훈하고 박진우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누어졌어요. 정면 대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진우가 욕심낼 수 있기 때문에 맞대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10경주입니다. 이형민 전일 김영섭에게 빼앗겼어요. 머리 칠 수 있는 자리에서 머리 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 파파들이기 때문에 이형민 입장에서는 전일 선행 검증됐었던 김우영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기만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후미는 아무래도 전종원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수급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동규가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지역 선수인 1호키로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강동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지광이 강동규의 뒤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직전 결승전 보면 김지광 몸이 확실하게 올라왔어요. 빼앗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칩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동규와 김지광의 전략적인 연합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번 김영섭이에요. 몸싸움 됩니다. 승부욕 발휘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빼앗는 작전 보여줬죠. 김지광의 뒤나 강동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김영섭도 배당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최영이 앞서 나가고 있죠. 배수철을 상대로 재미 봤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과연 배수철이 최영을 인정하고 경주는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배수철의 선전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민하고 김영섭 싸우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영민이 배수철의 뒤를 김영섭에게 빼앗겼어요. 배수철 당황해서 힘을 썼는데 시속이 안 나왔죠. 아쉬움을 남겼었던 배수철. 하지만 평상시 레이스에서 본인이 타임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 대 중반 충분히 끊어요. 11초 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더구나 좋은 게 대부분 마크형들입니다. 또 대부분 또 파워베스터 선수들이기 때문에 배수철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쓸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수철이 때렸을 때 과거 충청 전라권 선배인 강지원이 막혀 나가느냐 직선에서 따먹었었던 최영이 막혀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배수철이 최영을 달고 때리게 된다면 또다시 최영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배수철도 최래성과 훈련하면서 요즘 많이 몸이 올라왔어요. 그 점 때문에 전라권 선배 강지원을 달아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영 입장에서는 강지원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싸우게 만들기만 한다면 배수철이 무난하게 머리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아무래도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도 강재원 좋은 자리 마크 포기하고 앞선으로 가서 끌어내서 후미권을 털어내는 작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싸우기만 한다면 싸우는 그림으로 배수철이 만들어 버린다면 배수철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배수철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영의 몸 상태 봐서는 이번에 참 다소 무거운 것 같습니다. 강지원도 있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고 배수철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또 딸 수 있기 때문에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강지원을 뒤에 달아버려요. 전라권 선배 강지원을 달면 최영은 싸울 수밖에 없죠. 강지원도 절대 밀리진 않습니다. 끌어내서도 털 수도 있어요. 전라권 협공입니다.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27하고 24 두 차권인데 전 2번과 7번 쪽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7번, 4번 깔끔하죠.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추입이고 싸우게 된다면 한 명은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털리게 된다면 한직이 후미권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7번 5번이라든지 2번, 4번, 5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번 편성 힘을 쓸 수 있는 배수철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이 싸우게끔만 만들어준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머리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배수철이 전일처럼 어중간한 타이밍에서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수철이 강전을 달고 때려버리게 된다면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4번과 5번 정도는 노림수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현하고 최성국의 맞대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성국 금요 경주 때는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어요. 전일도 최성국의 선전 한번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힘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서로 찍어 누르고 하다 보니까 시속도 안 나왔고 결국 힘 빠진 최성국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김성현은 따라간데 성공하면서 2차권 진입했는데 점수가 안 됐죠. 결승 못 갔습니다. 두 선수가 만났는데 일단 최성국이 앞장설 것 같아요. 김성현이 후미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과 비파업이 아니라 두 선수는 노조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최성국이 타이밍을 잡고 힘을 쓰고 김성현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정현호가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최성국이 힘을 썼어요. 더구나 금요경주 때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시속감도 좋았었고 체력적인 부담은 덜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싸웠어요. 닥터지게 신경전을 펼쳐 나갔습니다. 체력적인 부담 클 수밖에 없죠. 부록에 가까운 최성국입니다. 그림을 때리면 시속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투입이 안 나왔었던 김성현이긴 합니다만 투입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못 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정현호가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1번과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이죠. 1번하고 2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노려봐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영찬도 5월 20일 날 코로나 확진 받고 이번 회차 출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는데 전일은 몰라도 금요경유 때는 끌어내서 받아가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몸싸움을 했는데 나름 컨디션이 괜찮았습니다. 이번 편성 잘만 하면 4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죠. 그 뒤로 3번, 1번, 2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태훈이 긴 거리 나서고 남영찬이 반바퀴 지점에서나 타이밍 잡게 된다면 최성국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편성에서 남영찬이 간혹 배당을 많이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남영찬 머리가 나올 수 있다. 5번하고 1번, 5번하고 2번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위하고 5위는 노림수를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때리면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이에요. 1번,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김배영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요경기 때 선전을 펼쳐 나갔었죠. 전일도 나름대로 맞대결시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리 잡는 과정에서 너무나 뒤로 밀렸었고 힘을 썼는데 결국 줄이 늘어지다 보니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규민보다는 몸 상태가 좋다. 또 이규민보다는 연대 세력이 많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병하고 류근철, 앞선에서도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자 말씀드렸을 때 잠시 언급해 드렸었는데, 금요경주 때 너무나 아쉬웠었죠. 경주 분석을 잘 잘못했습니다. 류근철이 때리고 김병이 활용해 나가되 크게 넘어선다. 그 점 때문에 김병의 뒤를 막혀 나가는 선수들이 따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병과 류근철을 보다는 류근철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김병의 후미를 막혀 나가는 선수들과 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류근철의 시속감이 좋았습니다. 김병이 끝까지 후미를 견제 나갔어요. 결국 넘어섰던 것이 아니라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김병과 류근철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김병과 류근철 협공 가능하다,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다면 금요경주 때 좋은 배당 안겨 드릴 뻔 했었었는데,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선수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넘어선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반 입상에 적중하지 못했었는데요. 희속감은 괜찮습니다. 전일은 완전히 본인이 류근철의 타이밍을 빼앗겼기 때문에 고전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똑같은 흐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류근철이 때려주고 김병이 막혀 나갑니다. 구동훈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이규민이 할 게 없어요. 이규민이 요태고를 활용해 나가면서 나오기도 힘들고, 박정욱을 활용해 나가면서 나오기도 힘듭니다. 이상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나오기도 더욱더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에서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6번이 끝까지 버티긴 어렵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7, 17하고 16 경주권 두 차권 1번과 7번 쪽에, 1번과 7번 쪽에 좀 더, 1번하고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1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죠. 이규민이 악착같이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갑니다. 류근철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김병하고 구동훈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규민이 그대로 때려버린다면 이규민 머리가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4번하고 1번이 가능하고 4번하고 7번이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이번 편성은 1번하고 6번하고 7번 쪽으로 배당이 집중적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군다나 1호하고 6번은 금요경주 때 동반 입장에서 배당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4일하고 4, 7을 노려보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6하고 17 안에서 1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기입니다. 김동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하는 거 봐서는 답답합니다. 반면 박진우는 득점에서 낮아요. 하지만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선수가 또 하남 8단권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아무래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타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범준을 믿고 경주운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주효진이 파업을 안 했기 때문에 막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진우하고 최주인의 저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김동훈 입장에서는 뭐 주효진과 전략적인 연합도 펼쳐나가기 어렵고 김범준과도 전략적인 연합도 펼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을 떠나서 과거 하남 팔탁권 선배인 1번하고 2번이 나란히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도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동훈이 몰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따먹힐 수도 있고 박진우가 버틸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느라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박진우가 힘을 쓰고 김동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최주인이 물고 가게 된다면 1번하고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 쪽, 1번, 3번 쪽 두 차권 1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 가능성도 좀 농후하죠. 연이틀 김동훈이 죽을 썼어요. 김범준 믿다가 또다시 죽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가 과감하게 힘을 씁니다. 이를 최지훈이 물고 가요. 주효진이 박진우가 물고 가고 최지훈이 물고 가요. 그들을 주효진이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동훈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배당의 중심을 팔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지게 된다면 배당이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파파들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우하고 주효진이 동갑내기 친구예요. 박진우가 지금 하남 팔탁구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부산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습니다. 주효진은 또 창원에서 오랫동안 훈련했어요. 챙겨준다면 2번하고 4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1번만 빠져준다면 고액 배당은 아닙니다만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2, 3하고 2, 4 원체 불안하다는 점. 연이틀 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 3, 2, 4 노로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범준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잡는 나가면 김동훈도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박진우하고 최지훈이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1번과 2번 경제 중심이죠.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영민 아직까지는 경주 운영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금요 경주 때도 그렇고 뭐 전일도 빼앗김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하지만 컨디션만큼은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편성 분위기가 좋아요.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파업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영민이 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직까지는 이영민이 뭐 선행감이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약에 나갈 선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활약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5번이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일 김우현이 좀 때릴 선행력은 갖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우현보다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김우현이 아닌 다른 선수가 좀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김우현이 과감하게 힘을 썼어요. 시속감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속감 발에 나가기면 평소에 발에 나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나 좀 평소에 소극적인 경주 운영 나서다 보니까 득점도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었기 때문에 힘을 씁니다. 이영민이 몰고 가죠. 아무래도 진주하고 상남은 뭐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귀신 같은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딱 쫓아갈 선수 전종원이에요. 6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6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하고 6번, 7번입니다. 6번하고 5번, 6번하고 7번 두 차권 6번과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현의 맥스 시속이 보니까 11초 단 중반 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상당히 좀 어중간한 시속이라는 점에서 이수원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 후미권에서 기회를 노리거나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고 오히려 또 이수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우현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영민 전정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뭐 이수원도 선행 강자였습니다. 류재민과 훈련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이밍 잡으면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김우현이 이수원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수원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머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4번하고 6번은 이수원 머리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원체 파워파들이 많습니다.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더군다나 창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6번하고 5번 쪽에 우선하시되 재미 볼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선수는 전정원이라는 점, 6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좀 파워파들이 대부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파들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영섭하고 이로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업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영섭하고 이로키 자리 선정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섭 전일 빼앗았죠. 머리까지 쳤습니다. 그런 관록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도 충분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경제 중심은 전 1번 강동규 선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도 좋아요.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이로키아를 활용해 나갈 수도 있어요.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본인이 때려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키의 후미만 마크 노릴 선수들이 즐비해요. 그 점 때문에 강동기 후미를 마크 노릴 선수들이 준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강동규가 이래저래 복싱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김지광이 빼앗으면서 2차권까지 올라왔어요. 경주를 만들었죠. 연이틀도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과연 강동규를 상대로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빼앗는다면 쫓아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입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강동규가 이래저래 작전적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타협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섭 1번만 활용해 나가면서 몸싸움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되죠. 빼앗으면 됩니다. 솔직히 김영섭 산전수전 다 겪은 특성급 강자였었어요. 이런 편성에서는 솔직히 몸만 좋으면 식은죽 먹기입니다. 강동규의 뒷자리 빼앗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전일도 여유있게 빼앗아서 머리까지 쳤습니다. 타종전으로 강동규 뒤 노리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체대 선후배죠. 지금은 좀 한체대 모임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과거 한체대 모임이 있었어요. 대선배입니다. 이번 편성 1번과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5번 쪽 복승의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노려봐야죠. 전일 경주 보고 김명섭 확실하게 몸이 만들어졌다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번이 때려줘요. 3번이 몰고 갑니다. 강동규가 넘어서다가 퍼져요. 그렇게 되면 후미권에서 팀 후배였었던 최순영이라든지 김지광이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김영섭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의 최순영, 김영섭의 김지광을 공략해 나가는 3-6이나 3-5경주권 정도는 3-6이나 3-5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키만 제대로만 활용해 나간다면 김영섭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대부분이 파업이고 또 노장이기 때문에 김영섭 중심으로는 배당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3-6하고 3-5 경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선수는 4번만 활용해 나간다면 머리 가능하다. 3-6하고 3-5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강동규의 시속감이 세죠. 1번하고 5번입니다. 복승까지 1번하고 3번 빼앗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차에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구독과 구독하고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